안녕하세요. 녹음하는 오늘은 새벽부터 눈이 왔어요. 지금 녹음 부스에 앉아 있는데 눈 온 풍경이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눈이 왜 내리는 줄 아세요? 오늘 내린 눈이 첫눈은 아니지만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이 많아서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호승 시인의 첫눈 오는 날 만나자라는 시에 나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예전처럼 눈이 반갑지는 않아요. 녹음 끝나고 집에 갈 때 차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일까요? 원래 그런 감성이 없는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지난 방송에 대안학교인 중등 칠보산 자유학교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2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나눌 청춘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음악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눌게요.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태풍의 눈. 몸으로는 그리고 숙여도 고개를 들어라. 무슨 일이 벌어진대도 눈을 크게 떠라. 여기는 낙오된 자들의 미쳐버린 세상. 살아있는 자는 소리쳐라. 살아온 비바람 속으로 몸을 던져라. 크고 당당한 고래처럼 운명에 맞서라. 어차피 도망칠 수도 모를 수도 없는 세상. 그래 기다려온 때가 왔어. 번개가 칠 때 눈을 부릅더라. 자 크게 노래를 불러라. 힘껏 춤을 춰라. 몸으로는 그리고 숙여도 고개를 들어라. 이제 여길 떠날 시간이야. 거친 바람이 빗줄기가 이 모든 걸 삼켜버릴 거야. 자 눈을 떠 날개를 펴 저 태풍의 눈으로. 노여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으르렁대는 폭군 앞에 가슴을 펼쳐라. 견디기 힘이 들수록 끝이 다가왔단 것 우린 마침내 보게 될 거야. 눈이 부시게 찬란한 한 줄기 빛이 있다고 했지. 난 기억해 그대 노래. 난 아직 믿고 있어. 거친 바람이 빗줄기가 내 모든 걸 삼켜버릴 거야. 저 눈을 떠 날개를 펴 저 태풍의 눈이 부시게 찬란한 한 줄기 빛을 찾을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칠보산 자유학교부터 해서 중등 수원 칠보산 자유학교까지 졸업을 한 노병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수원칠보단 자유학교랑 중등 수원칠보단 자유학교 졸업하고 올해 입시를 끝낸 이재서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중등 칠보산 자유학교 졸업을 하셨는데요. 중등 칠보산 자유학교에 입학을 한 이유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중등은 제 선택으로 간 건 맞는데 제가 원래 좀 새로운 곳이랑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걸 좀 싫어해서 그냥 익숙한 중등으로 갔었고요. 초등 입학할 때는 그냥 부모님의 의지대로 따라갔습니다. 네, 저도 뭐 초등 입학할 때는 부모님의 의지로 갔고요. 이제 중등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다른 학교를 갔었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반 학기 동안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그때 좋아서 이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병창군은 그 다른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다시 칠보산 자유학교로 온 경우인 거예요? 네, 이제 1년 반 다니다가 1년 반 다니다가 네, 나오고 나서 이제 반 학기를 바로 중등 수원칠보산 자유학교에서 학생 자격은 아니고 이제 외부 사람으로서 반 학기 수업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다가 이제 그때 너무 좋아서 이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러면 중등 칠보산 자유학교에 대해서 그 저번에 자유학교 학부모들이 나와서 방송한 거 들으셨죠? 아, 예, 안 들었네요. 하루 그분들이 나와서 하루 일과하고 또 학교에 대한 그 특별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또 생각하는 다녔던 학생들이 생각하는 하루 일과 특별하게 소개해주고 싶은 교육 과정은 뭐가 있을까요? 중등은 이제 농번기랑 농한기가 나뉘는데 아, 농번기에는 아침 8시 20분에 등교를 하거든요, 보통. 20분까지? 네, 20분까지. 예, 그래서 그리고 농한기는 아침 8시 50분까지 등교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등교를 해서 농사를 해요. 그 다 같이 전 학년이 모두 텃밭으로 나가서 하는 1시간 또는 30분을 하는데 농번기에는 1시간을 하고 농한기에는 30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김장을 전후로 농번기와 농한기가 나뉘게 됩니다. 김장을 학교에서 하나요? 네, 직접 키운 뭐 배추랑 무랑 네. 파랑 뭐 이런 거. 두 분 그러면 김장을 해보셨어요? 네. 네. 과정이 어떻던가요? 과정이 매우 춥고 귀찮았던 기억이. 어른들도 축구 귀찮아요. 맞아요. 그래도 나중에 그 김장을 할 때 만약에 그럴 일이 생기면 잘 도와주거나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뭐 예. 그러겠죠. 뭐 그다지 즐거운 매년 얼굴은 겨울마다 해왔던 거니까요. 뭐. 그냥 일상적으로다가 중등 때부터 한 거예요? 초등 때부터. 초등 때부터. 네. 또 그 하는 특징 중에 이제 점심 먹고 하는 친목과 독서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전 학년이 한 30분 되는 시간 동안 서로 얘기 안 하고 이제 교류를 안 하고 오로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친목 뭐 한 10분 또 독서 20분 이 정도로 하는 활동이 있는데 네, 그때 좀 약간 들떴던 분위기가 차분해지면서 좀 졸음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재서군은 그 프로그램이 좋았어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멍 때리는 걸 좋아해서 보통 밖에 나가가지고 앉아서 뭐 하늘을 보거나 뭐 벌레를 보거나 그러면 나름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다른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편입을 했는데 이제 수업마다 글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딱히 글을 많이 쓰진 않았는데 매 수업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서 그걸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 게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자기 얘기를 글로 표현하는 건 또 어렵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갖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두 분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전 글로 쓰는 건 쉬웠는데 이제
그걸 발표할 때 아, 발표할 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아,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힘들었어요. 재석군은 아까 재밌다 그랬죠. 네, 전 개인적으로 그냥 글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네. 평소에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어떤 생각하고 글 쓸 거리가 있으면 오히려 그런 걸 재밌게 하고 뭐 나누는 것도 일단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약간 그런 식의 수업들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제일 좋아했던 수업이 그러면 그 침묵과 독서 시간이었겠네요. 저는 그건 아니고 아, 그 방금 말했던 거 연결이 되는데 고등 이야기 수업 이야기가 일반 학교에서는 국어 수업이거든요. 고등 이야기 수업이 전 제일 좋았었는데 수업하는 방식이 전주에 이제 선생님이 미리 어떤 텍스트를 주셔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녹색 평론에 나온 어떤 한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좀 시사 문제가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책에서 발췌를 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읽고 미리 글을 써요.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한 편에 좀 완성된 글로 정리를 하고 그걸 수업 시간 때 얘기를 나누는 방식인데 자기가 정리한 글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이 전 되게 좋았었는데 일단 고등 이야기는 선택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할 사람만 하는 수업인데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사람만 들어왔었고 뭐 결국엔 선생님 포함해서 3명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되게 토론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되게 깊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고학년 돼서는 좀 배우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충족이 많이 되는 그런 수업이어서 가장 좋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아, 예. 그 병창군은 또 어떤 수업이 제일 좋았나요? 저는 여행 수업이 가장 좋았었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쭉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하나씩 하는 게 늘어나거든요. 뭐 맨 처음에 그냥 짐 싸고 식단만 짜서 가면 됐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여행지 조사까지 하고 이제 중학교로 넘어오면 이제 직접 숙소도 잡고 점점 하는 게 늘어나는데 네. 저는 그 과정에서 되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하고 또 그런 책임감 그런 게 되게 많이 저를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가장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여행 수업에 뭔가를 자신이 짜고 뭔가 만들고 그리고 직접 가서 내가 짰던 거를 실행하면서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싫어했던 수업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수학이요. 수학.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하루 수업을 해서 딱 그걸 이해했다 싶으면 다음날 다시 하면 또 까먹어져 있고 그런 게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네. 또 복습을 안 하면 제 잘못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딱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저는 그 수업마다 좀 어려움을 겪어서 수학을 가장 싫어합니다. 수학이요? 예. 네. 재석군은? 저는 중등 성장통 수업인데 이게 일단 중등 성장통은 개인적으로 되게 너무 피상적이고 좀 단편적인 내용만 다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내용 자체는 뭐 낙태나 CCTV 뭐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나 노동 등 그런 인권 문제 같은 걸 다루긴 했었는데 또 성교육도 하고 되게 깊이 들어가 봐야 될 내용인데도 중등 과정이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뭐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생각에서는 혹시 뭐 문제 제기만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더 공부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건 아닐까요? 아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친구 관계나 거에 대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인원이 좀 적잖아요. 네네. 네. 좀 많이 적은 편인 것 같은데 예. 적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 좀 어려운 점도 많긴 하거든요. 일단 적다 보니까 위아래 학년과 좀 교류가 많아요. 되게 친구처럼 그냥 지내고 한 1, 2학년까지는 이렇게 굳이 선후배라는 구분 없이 놀 때는 그냥 같이 그냥 노는 분위기라서 좀 그런 게 좋았긴 한데 이제 사람이 적다 보니까 공통된 관심사라던가 뭔가 같이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데 그럴 사람이 안 모아져서 좀 못했던 경우가 전 많았어요. 저학년 때는
축구를 제가 좋아했는데 축구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6명도 못 모여가지고 아, 막 4명이서 어떻게든 하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좀 아쉬웠고 또 글쓰기랑 전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여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하는 모임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걸 같이 못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병창군은요? 저도 사람이 적은 거에 대해서 그닥 제서처럼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진 않아가지고 예. 그렇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사람이 적어서 더 반끼리도 더 단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명 한 명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인원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여행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 스스로 여행 가는 거 혹시 여행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고1 때 이제 위 학년이랑 합쳐서 호주 한 달 살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의 약간 두려움, 설레임 네. 그런 게 아직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다른 건 다 이제 서서히 까먹기 시작하는데 호주 공항에서 딱 가서 딱 한 발에 내딛는 순간에 그 약간 설레임, 두려움, 그냥 그런 게 아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돌아왔을 때는 그걸 잘 해냈다는 뿌듯함 그런 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장소나 아니면 거기 했던 프로그램보다도 그런 느낌이 많이 남는 것 같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시내버스 전국 일주라는 걸 했는데 그때 뭘 할지부터 정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시내버스 전국 일주가 어렵잖아요. 되게 그렇죠.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그걸 좀 해내서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5학년 때 그 시내버스로 도는 게 예. 버스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때는 좀 싸지 않았나. 아 그때는 1,000원은 안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하나하나의 기억들이 나중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재석군은요? 저는 솔직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살짝 고르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떠올려 보니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여행들이 중등은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살짝 학년별로 좀 얘기를 하면은 1학년 때는 그 청산도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여행이 좀 특이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글을 쓰라 하고 뭐 이제 걸어서 쉴 때마다 또 글을 쓰라 하고 그때그때 드는 생각을 죄다 글로 쓰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정신없이 막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막 일어나자마자 막 수첩을 꺼내 드는데 그게 갈수록 이제 좀 익숙해지고 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았고요. 제주도 2학년에 갔었는데 4.3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대절한 작은 버스 안이 너무 더워가지고 미칠 것 같이 더웠거든요. 그게 좀 강렬하게 좀 기억에 남았고 3학년 때는 지리산 둘레길을 아예 완주를 했어요. 거기 한 16박 17일로 계속 걸으면서 거기 완주를 했는데 그때 매일 아침마다 풍경이 거의 이제 산에 안개 낀 풍경이 매번 있었는데 그게 처음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후반에 갈수록 그냥 아파트 보는 것처럼 이게 막 강 위에 안개 낀 꼈나 보다. 네, 꼈나 보다. 아무튼 그 풍경을 매일 아침 보다 보니까 그게 좀 기억에 남고 또 5학년 때는 이제 울릉도로 여행을 갔었는데 숙소로 내려오는 길에 보이는 바다 경치가 되게 좋았거든요. 시간대별로 막 다르고 또 날씨도 마다 다르고 그 경치랑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울릉도 배가 좀 찾아보니까 악명이 높더라고요 원래. 근데 그날 특히 더 막 태풍 막 올라온다 그러고 근데 그 여파로 출항을 못할 뻔했어요 배가. 5분 있으면 출항을 못할 배였는데 억지로 출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배가 원래 데려던 항구에 못 들어가고 다른 항구로 이게 엄청 천천히 덜덜덜 떨면서 갔거든요. 원래 고속선이라서 막 이렇게 막 나가는 배인데 위험해가지고 그때 너무 멀미가 심해가지고 어떤 그 순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 우리 이제 거의 얘기 이제 중반쯤에 왔는데요. 노병찬 님이 신청하신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승기가 부릅니다. 되돌리다.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던 걸까 어딘가에 우리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이 손 닿을 듯 어제 일처럼 되돌려지곤 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언제나 넌 나의 매일을 환하게 비췄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주 작은 기억들조차 여전히 선명해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던 걸까 어딘가에 우리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이 손 닿을 듯 어제 일처럼 되돌려지곤 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언제나 넌 나의 매일을 환하게 비췄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주 작은 기억들조차 여전히 선명해 우리 어디쯤 있을까 수많았던 기억들을 되돌려봐 우리 행복했던 걸까 알 수 없는 마음들만 제자리에 남아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아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직도 난 너를 잊지 않아 우린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행복했던 걸까 혹시 중등 그 자유학교에서는 진로 수업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나요? 좀 고등과정 돼서 특히 진로 수업 비중이 엄청 커져요. 고등과정에서. 중등에서는 이제 한두 시간 정도인데 고등과정은 거의 반이 진로거든요. 전체 수업 시간이 반이 진로인데 이게 되게 주제가 커요. 일단 진로 수업 자체가 큰 주제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거든요. 이제 단순히 직업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랑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솔직히 저는 잘 맥락을 잘 못 잡았거든요. 이게 진로 수업이란 타이틀은 달지만 여행도 진로 수업 안에 포함되어 있고 스승을 찾아서라는 멘토 수업 같은 그런 수업도 진로 수업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농사 수업도 진로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장점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애초에 진로라는 그런 주제 자체가 좀 피상적인 거다 보니까 막상 실제로 할 때는 그래서 진로 수업이 뭐 하는 수업이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처음에요. 저희끼리도 얘기하긴 했고 그래서 우리 진로 무슨 진로지 막 이러니까 그래서 진로가 뭔지 뭐 어떤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더 그런 물음을 계속 가지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게 좀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병찬 군은요? 저는 진로 수업을 할 때 스승을 찾아서 할 때 그때 개인 멘토를 만나는 게 좀 아쉽긴 했어요. 개인으로 찾아가는데 그때 솔직히 제가 아직 뭐가 되고 싶은지 아직 확실하게 모를 때여서 주변에 추천해 주신 분이랑 제가 그냥 그 단장 시에 빠져 있어서 시인 한 분을 만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쉽긴 했어요. 좀 더 명확하게 제가 그 어떤 분을 만나고 갈지 정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좀 짧게 생각하고 정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잘 살렸으면 좀 더 괜찮은 시간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멘토를 본인이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으로 병창군 뭐 도움되거나 그런 건 혹시 없었어요? 저는 그 저희 반 단체로 가서 만나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을 만나는 것보다 어떻게 그런 진로를 선택하셨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런 걸 잘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갖고 있는 직업에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었는데 직업에 대한 설명만 하셔서 좀 이렇게 안타까웠다. 재서 군은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전 글 쓰는 거랑 농부가 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홍동마을에 그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 관장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분이 먼저 강의를 왔어요. 저희 쪽으로 강의를 오고 그 다음에 또 형도 갔었지? 안 갔었나? 어디? 홍동마을 농사 저희 쌈채도 따고 갔었지. 그 병찬이 형이랑 또 아는 형 한 명이랑 같이 마을에 가서 직접 이제 농사를 했죠. 그 잎을 따고 그러고 그냥 따면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또 작가분 두 분, 그러니까 수업을 해주신 아는 작가분이 두 분이 있어서 저는 질문 자체를 애초에 뭐 어떻게 작가가 될 생각을 했냐 아니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냐 뭐 이런 걸 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진로 수업들이 지금의 진로를 정하는데 많은 보탬이 됐나요? 저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되고 싶은 거랑 지금 되고 싶은 거랑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닥 도움은 안 됐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워낙에 또 질문 같은 거를 좀 차분히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 잘못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좀 더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네. 근데 그 어떤 직업을 진로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진로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그 수업을 통해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왜 이렇게 떨떠름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로 수업이 저한테는 어떤 삶을 그냥 물음을 그냥 말 그대로 물음을 던져주는 수업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이제 뭘 하고 싶다라고 일단 제가 스스로 이건 스스로 하는 게 맞긴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먼저 결정을 내린 후에야 어떤 그 학교에서 하는 진로 수업의 과정들이 좀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을 내리게끔 도와준다기보단 결정을 내린 후에 더 깊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스승을 찾아서도 먼저 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먼저 정하고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얼마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긴 한데 그래도 좀 더 그때 제가 더 어려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의 의미도 정확히 아직 몰랐었고 이게 직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래서 말 그대로 수업 시간마다 계속 질문, 그러니까 그냥 저 스스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했던 시간이었어요. 진로 수업이. 그러한 질문을 하라고 진로 수업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네,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직업을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직업에 대해서의 질문들은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싶냐라는 질문들은 사실은 많이 좀 안 하죠. 그리고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 직업을 이야기하지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질문들은 많이 안 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질문들을 하는 시간들을 학교에서 마련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두 분 진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 계기와 또 지금은 또 아까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그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돈을 벌면은 이제 뭐가 돼야 되잖아요. 돈을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예. 저의 진로랑 네. 이제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유치원 교사나 아니면 좀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고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가는 쪽으로 지금은 진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돈에 관련된 생각에선 좀 많이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수업보다도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뭘로 정할까 생각했을 때 맨 처음에는 이제 돈이었다가 이제 돈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약간 어려운 사람들,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쪽으로 약간 생각이 바뀌어서 시인보다는 이쪽이 나한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재석은요? 저는 고민이 걱정을 의미하는 거라면 저는 별로 걱정을 해본 적은 없고요. 뭐 아직 사회에 나가보지도 않았, 진짜 사회로 나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현실감이 좀 없는 느낌이고, 이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그 중학교 때 풍물 전수관을 다녀오면서부터거든요. 그 장구를 제가 치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긴 했지만 그때 전수관 갔다 오면서 전수관에서 조교가 돼서 그쪽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풍물 관련된 걸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농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침 농사 수업하면서 농사가 좋아지기도 했고 그러고 근데 또 지금은 또 작가가 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랑 뭐 소설이나 이런 게 쓰는 게 재밌어가지고 지금은 작가가 꿈이고요. 그 학교에서 말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뭐 이런 큰 의미의 진로는 이렇게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초반에 그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 그 후로 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좀 생각이 꼭 작가로서가 아니더라도 사회나 어떤 사건 속에서 그런 표면의 속에서 가려진 정말 그 안에 한 사람의 어떤 인물의 이야기,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좀 어려운 사람들이나 뭐 그런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한강 작가님의 그 소년이 온다처럼 밖으로 좀 드러내고 좀 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소외되거나 어려운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중동칠보산 자유학교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징은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로움 또는 자치가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학생회가 있는데 그 학생회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학교에서 학교 자체의 문화를 정할 수도 아니 문화나 규칙, 세부적인 규칙도 그러니까 선생님도 따라야 되는 규칙을 이제 정할 수 있어요. 물론 학생이 독단적으로 정하는 건 안 되지만 그래서 쉬는 시간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생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고 그만큼 자치적일 수 있고
또 그만큼 학생들이 안 하면은 또 그만큼 수동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능동성이 좀 많이 강조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고등으로 될수록 좀 그 수업의 선택의 폭도 좀 늘어나고, 아무것도 안 하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었고 선생님이 그만큼 터치도 막 많이 안 해요. 수업이 있더라도 수업을 시간을 자기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근데 그만큼 하려고 하면은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또 물론 학교에서 다 커버를 못하는 범위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또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움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앞에 재서가 말했듯이 자유로움, 자치, 그리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학교를 다녀봤잖아요. 1년 반 동안. 근데 솔직히 거기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시간표예요. 전 그래서 여기 학교 와서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수업을 고학년들은 정해서 직접 하더라고요. 자기가 본인 시간표를 네, 짜서. 예. 본인이 시간표를 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학생들이 문화, 규칙 같은 것도 다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도 그게 자유학교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교에서 내가 이거 하나는 내 이 학교를 다니면서 잘 배운 것 같다라고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어떤 단체나 집단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감을 좀 잡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회장을 했거든요. 너무 일찍 하긴 했었는데 그때 그런 학생회 같은 걸 직접 해가면서 그리고 규칙을 학생회 정관이나 뭐 선거법 같은 걸 그때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런 걸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회의도 직접 진행해보고 하면서 좀 개인이랑 집단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좀 어렴풋이나마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이제 좀 전체적인 그런 큰 집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병창구는요? 저는 초등학교 때로 생각해 보면, 저는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처음 입학했을 때는 그 전까지는 단체 생활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저만 생각하는 아이였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단체로 생활하는 법, 이제 남을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냥 그런 서로 배려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배워서 이제 그거를 솔직히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뭐 가르친다고 해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자유학교에서 받은 좋은 느낌들을 아이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병창구는. 네, 굉장히 예.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예.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주는 게 좋지 않나. 내가 느꼈던 감동들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다, 같이 느끼고 싶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두 분 지금 대학 가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까? 네. 그걸 준비 중이라고 하셨죠? 아니요, 이제 아니에요? 가야죠. 만약에 대학을 가서 그 배우고 싶은 건 아까 얘기한 진로와 관련된 일이겠죠. 네. 예. 배우고 싶은 분야는 혹시 있으세요? 그 사회 융합 학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어떤 소외된 계층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과목 같은 게 그 학교에 많이 좀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요즘 관심 있는 게 또 생태계, 기후 문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그런 수업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창구는요? 네, 저는 정시를 했는데 아직 정시는 원서도 안 써가지고 대학 발표는 안 나긴 했지만 저는 유아교육과 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아직까지 솔직히 많이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라서 약간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 좀 더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전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뭘까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무엇을 정할 때 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고 싶은데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셨고 또 그렇게 많이 제 말을 많이 들어주셔서
있던 것 같아요. 대안학교 다니면서. 음. 대안학교만의 뭐 특징인 것 같기도, 그것도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이 저의 말을 많이 들어주시는 거. 그게 또 대안학교 와서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저에게 또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질문을 대안학교 다니면서 많이 가장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잘 갔다 와 갔다 올 게가 제일 많았는데 아, 그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춘기를 지나왔죠, 두 분? 그렇겠죠. 예, 사춘기 말을 들으면 좀 약간 낯간지럽나요? 뭐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아직도 사춘기를 지나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근데 전 딱히 사춘기라고 딱 단정짓기가 좀, 그냥 저는 성격이 그냥 사춘기를 지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똑같아가지고 저 사춘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아, 질문이 원래 사춘기를 지내왔는데 그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병창구는 아직 안 온 것 같다. 아니, 딱히 딱히. 예. 미래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와서는. 그러면 혹시 뭐 학교 다니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거? 어떤 행동을 했고 또 그때의 나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 그때 솔직히 전 중3 때 그때 처음 편입하고 나서 이제 1년 보내는데 워낙에 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생각 쓰고 발표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표에 익숙하지도 않고 딱히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때가 학교 생활하면서 적응기였고 가장 힘들었을 때였고 가장 반항기 심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안 하려고 어떻게든 꼼수를 쓰고 애를 썼으니까. 어떤 꼼수를 썼나요? 수업 때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저를 빠뜨리고 다 한 줄 아시는데 이제 저는 안 했다고 손을 안 든다든지 이제 좀 피해 있다든지 네. 선생님 눈에 최대한 안 띄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재석군은요?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냥 같이 취미 같은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 빼고는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고학년 말 되니까 너무 학교가 지겨워져가지고 살짝 현타 온 거 빼고는 없었고 그 사춘기 때는 솔직히 저도 그 경계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갑자기 막 화가 나거나 그럴 때가 있긴 했었거든요. 분명히 뭐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화를 그냥 내라고 하고 싶거든요. 제가 화내는 것 자체를 화내는 모습을 보면 되게 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쵸. 뭔가 없어 보이고 취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화를 안 냈어요 별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런 모습들이. 네, 저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게 싫어가지고 화내는 모습을 보고 있어도 쟤는 왜 저럴까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럴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책 모임을 하면서 들은 건데 그 수동 공격이라는 어떤 심리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어떤 화내는 티를 내거나 아니면은 그러고 상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그쵸. 않든 그런 걸 수동 공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동 공격 대표적인 예가 뭐 병찬 형이 말한 거긴 한데 수업에 늦는다든지 어떤 모임에 늦는다든지 네. 약속을 굳이 일부러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를 좀 수동 공격의 형태로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티가 나기도 하고 대하는 게 달라지니까. 근데 그게 서로의 관계에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지금도 근데 솔직히 그래요. 지금도 달라지진 않았는데 스스로 그냥 화를 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화를 내는 법. 재석군이 고민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재석군 설명대로 화는 안 냈어. 분명히 나는 화는 안 냈는데 입은 오리처럼 이렇게 쭉 내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꼭 내가 화가 나서 입이 나온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걸 아무도 모르면 그렇게 섭섭해요 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 있는데 감정에 솔직은 하되
건강하게 화내거나 슬픈 일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슬퍼하는 법도 잘 알았으면 좋죠. 어른도 잘 못해요, 사실은. 그때그때 화가 나서 나의 표현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선택했었고 중학교 때는 본인들이 선택을 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에 나와서 혹시 뭐 걱정되거나 그런 건 혹시 없으세요? 그냥 제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 작가든 뭐든 작가든 전수건 조교든 농부든 이게 평범한 선택이 분명 아닌 건 아는데 비교 대상이 없어서 주위에 그냥 흔히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 대상이 워낙 없기 때문에 딱히 특별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고 그리고 두려움도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직접 맞닥뜨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병찬군은요? 저는 제서랑 정반대로 이제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부터 해서 여기서 생활한 거랑 너무 다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배웠던 내면의 힘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에게 주고 싶은 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저희 어머니께는 대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단연코 제가 이렇게 성장할까지 가장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제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대상을 드리고 싶고 저희 아버지는 최우수상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 예. 초등학교 때는 학교 일도 매번 참가하시고 해서 대상은 아니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랑 같이 운동도 다니고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께는 최우수상 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예. 재석군은요? 저는 일단 엄마한테는 참가상을 주겠습니다. 학교 일에 열심히 참가를 했거든요. 지금도 예. 참가를 하고 계시고. 참가상. 예.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참여를 했기에 예. 참가상을 주고요. 예. 아빠한테는 장려상을 줄 건데요. 참가를 안 해요. 정말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예. 좀 하라고 장려를 좀 한다는 의미에서 장려상을 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 많이 했는데요. 두 분 다 진지하고 또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로 방송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방송 소감이 어땠나요? 어떠셨나요? 서로 물어보세요, 이제. 그냥 별로 긴장도 안 됐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병찬군은요? 저는 솔직히 예. 말주변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예. 굉장히 말하는데 어려웠는데 예.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그래도 뭐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잘 즐기고 편하게 했다니 저는 다행이고요. 두 분의 낯간지러운 얘기인데 청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예.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그대들은 2022년 안녕하신지요?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신영복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오는 구절 때문입니다. 세모의 지난 한 해 동안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나는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잊으며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는 이 구절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잊고 무엇을 간직하실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간직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2023년 건강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영화 1987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한열 합창단과 대건 챔버 콰이어 유경아 님이 부른 그날이 오면 들으며 인사드릴게요. 96.3 손 FM 함께 사는 수원 강낭콩이었습니다.